옆집 사는 김 선생님 벤츠 타고 다니니 부자 같은가요? 겉만 보면 부럽지만 통계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인들 절반이요 다음 월급 없으면 버티기 힘든 상태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빚잔치 현실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통계로 보는 미국인의 충격적인 재정 민낯 탑 10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 사람들은 소득도 높고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2025년 최신 나온 이 데이터는요, 소득보다 빚이 훨씬 더 빨리 늘고 저축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얼마나 벌고 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지표를 보면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루살이 인생, 고소득도 예외 아니다 인데요. 25년 기준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요, 다음 월급이 끊기면 생활비가 막히는 페이첵 투 페이첵, 소위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연봉 30만 불이 넘는 고소득자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비슷한 답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고소득도 예외 아니다가 맞겠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이 씀씀이도 커지는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비상금이 없다. 400불도 감당하기 힘든 가계라는 건데요. 차가 고장이 나고 또 병원이 갈 일이 생길 때요, 400불 바로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카드를 돌리거나 빌리거나 물건을 팔아서 충당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요.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민의 상당수가 작은 충격에도 휘청이는 그런 구조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카드 빚과 20%대 이자율의 덫입니다. 신용카드 부채요, 지금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평균 이자율은 20%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갚지 못한 채 리볼빙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산 증식이 멈추고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소비 문제가 아니고요, 미래의 소득을 저당 잡히는 구조적인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카푸어가 급증한다. 이 월세급 자동차 할부일 텐데요. 새 차를 산 이들의 평균 월 납입금이요, 700불을 훨씬 넘긴다라고 하네요. 또 1000불 이상 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고 하니까요. 일부는 7년짜리 초장기 할부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값이 떨어지는 차에 이 고금리 이자, 그쵸? 사고 나면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고금리 이자까지 더해지면 매달 현금 흐름을 빨아들이는 어떤 블랙홀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학자금 대출인데요. 사회 진입 시점부터 마이너스 시작일 텐데, 학자금 대출 규모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요.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수만 불의 빚을 지고 시작하다 보니 결혼 준비, 출산, 내 집 마련이 전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빚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소비와 경제 성장에도 브레이크를 건 아주 구조적인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의료비 파산입니다. 아프면 이제 가게가 무너지는 건데, 참 미국에서 파산 사유 1위가요, 뭔지 아시나요? 의료비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실 새로운 얘기도 아닐 텐데요. 이건 보험이 있어도 이 높은 본인 부담금과 또 비급여 항목 때문에 큰 병 한 번이면 중산층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가 강하게 얽혀있는 나라, 이것이 어찌 보면 미국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곱 번째, 주거비 부담이요, 소득의 30에서 50%가 또 주거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건데요. 집값과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월세로 버티는 가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상당수가요,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고요. 절반 가까이 쓰는 가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거비가 이렇게 크면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고요, 또 평생 월세만 내다가 노후를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추락한 저축률입니다.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산다? 라는 이런 얘기일 텐데요.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요,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가와 이자에 쫓기다 보니까요, 저축을 깎아 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소득의 몇 %라도요, 자동으로 저축, 투자 계좌로 보내는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홉 번째, 평균 순자산의 착시입니다. 통계상 미국인들 평균 순자산을 보면요, 모두 부자인 것 같네,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상황은요, 착시라는 거죠. 상위 1%가 평균을 끌어올린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미디언 중간값을 보면요, 30대 40대 모두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평균만큼도 못 막았지? 라고 우스갯소리지만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방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10번째요.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악재점이다라는 건데요. 이 은퇴 계좌, 401k, IRA 계좌들을 깨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퇴 전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은퇴 계좌 잔고의 중간값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그래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안전한 노후 자금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401k를 벌금을 내면서까지 미리 깨서 쓰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큰 문제죠. 노후 자금을 헐어서 현재를 버티는 전략은요, 사실상 미래의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내용들, 숫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남과 비교해서 더 낫다 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한 좌절할 필요도 없겠지만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보다는요, 비상금, 저축, 은퇴계좌를 반드시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량 할부금, 고가의 할부금, 명품값 줄이더라도요, 10년 뒤, 20년 뒤에는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추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N컴퍼니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